레이븐, 조사는 어떻게 되고 있지? 레이븐, 응답하라. 무슨 문제 있나? 밤새 괴롭히네. 내일 아침에 말하면 어디 덧나? 조용히 하고 일이나 열심히 해. 아니, 네가 한번 말해봐. 허 부장은 대체 어딜 간 거야? 아까 입 다물라고 했지? 사람 말 못 알아들어? 출구 이상. 하인, 애닌, 이상 없음. 헤이슨, 표시. 저 혹시 이 건물에 미스 변호사 사무소라고 있나요? 백은우 씨가 여기서 일하시나요? 이분 택배가 있어서요. 원래 본인이 받고 서명하셔야 하는데 변호사라고 하시니 그럼 부탁드려요. 당신이에요?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네, 그럼 부탁할게요.
고마워요. 됐습니다. 오늘 쉬는 날인데 왜 오셨어요? 오늘 종일 여기 있을 테니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와서 물어봐도 좋아요. 올 사람이 있나? 접대하기 어려우면 제 사무실로 데려오세요. 서리언, 그 늙은이가 다 인정했는데 네가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할 필요가 뭐가 있어? 변호사 쓰면 그냥 헛돈 나가는 거야. 이런 세심함을 우리 맛집 투어 홍보에다가 좀 써봐. 정식당 이미지 세탁은 제대로 해줄 테니까. 꿈깨. 노바다. 뻔한 거짓말 좀 하지 마. 맛집 투어로 점포들 착취할 생각밖에 안 하잖아. 네가 언제 진심으로 점주들 생각해 본 적이나 있어? 서리언, 너 말 조심해. 우리 회사도 나름 백이 있거든. 너 같은 시골 촌뜨기가 함부로 건드릴 수 있는 데가 아니라고. 저혈당이 조금 있어서 지금은 괜찮아요. 핫초코예요. 마시면 좀 진정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전 설희연이라고 해요. 오늘 정식 당일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어서 왔어요. 실검에 오른 건 다 조작된 거예요. 할아버지는 돌아가신 할머니를 추억하기 위해 이 가게를 여셨고 25년 동안 좋은 평판을 유지해 오셨어요. 이번 식중독 일은 그저 사고였을 뿐인데. 서리현 씨, 말씀하신 할아버지는 누구이며 본인과는 어떤 관계죠? 할아버지 성함은 방철원이에요. 정식당의 사장님이시자 제 후원자세요. 네,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가난한 학생들을 후원해 오셨는데 저도 그중 하나예요. 그분이 아니었다면 전 미림 사범대에 들어가지 못했을 거예요. 오늘 여길 찾아오신 건 법원에 소송을 건 손님 때문인가요? 맞아요. 할아버지께서는 원래 보상을 해드리려 했는데 손님이 이때다 싶어 합의금으로 말도 안 되는 액수를 불러서 거절하셨어요. 그래서 손님들이 같이 바델 변호사 사무소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사장님을 고소했어요. 할아버지는 이 충격으로 심장병까지 도질 지경이세요. 하지만 바델 변호사 사무소의 행동 때문에 변호사에 대해 반감을 갖고 계셔서 절대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어 하지 않아 하세요. 하지만 당장 다음 주 수요일이 재판인데 변호사 없이는 질 수밖에 없어요. 저희는 정말 어쩌죠? 알겠어요.
노바다라고 맛집 투어 판매 매니저예요. 맞아요. 그 앱이에요. 원래는 아무 상관 없었는데 이 소식을 들은 노바다가 할아버지를 찾아와서 맛집 투어의 홍보 서비스를 팔려고 엄청 괴롭혔어요. 영감님, 이 식당 음식에 독이 들었던 게 사실인데 진짜 재판까지 가시려고? 괜히 돈은 돈대로 들고 식당 이미지는 되돌릴 수 없을걸? 그러지 말고 지금이라도 우리 맛집 투어 홍보 서비스를 써보시라니까. 그럼 고객들 고소 취하도 시켜주고 평판도 세탁해드리고 다시 재기할 수 있게 해드릴게. 어디로 튈지도 모르는 이슈에 연루된다는 건 상장하는 데에 리스크가 커지죠. 지혜로운 행동은 아니네요. 노바다가 식당을 찾은 건 개인의 생각인가요? 아니면 맛집 투어의 공식적인 뜻을 전하기 위해서인가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회사가 원래 깨끗한 회사는 아닌 것 같아요. 노바다가 할아버지를 찾아온 게 처음도 아니었고요. 노바다가 맛집 투어에서 담당하고 있는 구역이 할아버지의 식당이 있는 곳이에요. 예전에 실적을 올리기 위해 하루가 멀다 하고 할아버지를 찾아와서는 프리미엄 회원가입을 강요했어요. 하지만 회비는 너무 비쌌고 할아버지께서는 돈을 아껴서 학생들을 후원해야 했기 때문에 거절하셨어요. 노바다는 실적을 달성하지 못해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하자 할아버지를 원망했고 댓글 알바를 풀어 맛집 투어의 정식당에 악플로 도배하기 시작했어요. 모르긴 몰라도 이번 사고로 아마 신났을 거예요. 한마디로 노바다와 방 사장님 사이엔 이해관계가 있었다는 거네요. 식당에서 난 사고로 노바다는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냥 조사 과정일 뿐이에요. 지지난주 금요일 점심이에요. 내 마누라가 여기서 동료들하고 점심을 먹은 뒤로 구토랑 설사가 멈추지 않아. 틀림없이 이쪽 식자재에 문제가 있는 거야. 우리 아들이랑 며느리도 마찬가지야. 정식당은 무슨, 내가 봤을 땐 죽은 물고기랑 썩은 새우로 요리를 한 거야. 그렇게 더럽게 돈 벌고 싶냐? 진단서도 다 여기 있어. 식약처 사람들이 왔을 때 증거를 보고도 계속 발뺌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 맞아, 그 어묵탕. 그거 버리기만 해봐. 그거 버리면 증거 소각. 아니지, 증거 인멸이야. 그날 총 6명의 손님이 식중독 증세를 보였고 모두 어묵탕을 시키셨어요. 식약처 검사 결과 국물 전용 생수에서 분말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고 식당 관리가 허술했다고 보고 있어요. 이게 사고 감정 보고서예요. 분말 살충제라. 식당 내부의 해충 관리는 전문 업체를 부르셨나요? 아니면 직접 하셨나요? 알바생에게 분말 살충제를 사오라고 하셨대요. 그때가 사건이 일어난 주 월요일이었어요.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분말 살충제는 대부분 무독성이에요. 강한 독성을 가진 가루약은 오히려 구하기가 어렵죠. 하지만 알바생이 독단적으로 결정했을 가능성과 잘못 사왔을 가능성이 있어요. 또 알바생이 약을 뿌릴 때 생수에 섞여 들어갔다면 알바생의 실수로 인정될 겁니다. 분말 살충제는 사장님이 뿌리셨다고 했어요. 연세가 지긋하셔서 눈도 침침한데 손까지 떨리는 바람에 잘못 들어갔대요. 뿌릴 때는 몰랐는데
사건이 발생한 뒤에 자기 실수라고 확신하다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네요. 이상한 행동이요? 갑자기 소비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비싼 물건을 샀다던가 갑자기 여유가 생겼다던가.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식당이 크진 않아서 할아버지가 직접 요리하시고 직원이라곤 종업원 1명에 알바생 1명뿐이에요. 사고가 있고 난 뒤에 그 두 직원은 자신들이 연루될까봐 무서웠는지 핑계를 대고 그만뒀어요. 모두 완치되셨어요. 이건 병원 진단서예요. 이날 6명의 손님 모두 가게에서 점심 식사를 마치고 돌아가자마자 계속 설사 증상이 있었다고 했지만 그 외에 다른 심각한 상황은 없었어요. 입원하신 분은 없었고 다음 날이 주말이었기 때문에 업무에 지장도 없으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위자료로 1인당 5천만 원씩을 배상하라니 너무하잖아요. 식중독 배상금은 법적으로 산정 기준이 있어서 터무니없이 비싼 금액이 청구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다행이에요. 할머니가 계셨을 때부터였으니까 아마 20여 년 정도 됐을 거예요. 맞아요. 많은 분이 미림시에 자리 잡고 잘 살고 계세요. 사실 저도 곧 자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달 미림사범대학에서 전액 장학으로 다닐 수 있다는 합격 통지서를 받았어요. 우선 미림시에서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 생각이에요. 저도 언제까지나 할아버지께 의지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사실 사고가 일어난 뒤에 할아버지께 후원받은 분들을 찾아서 도와달라고 해봤어요. 그나마 괜찮은 사람은 할아버지가 후원해주셨던 돈을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네티즌처럼 할아버지를 비난했어요. 할아버지가 노망이 들어서 사고가 났다면서 제가 은혜 갚으라고 협박하러 찾아온 거라고. 전 정말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누구나 나쁜 일엔 엮이고 싶어 하지 않으니 강요할 수는 없죠. 전 미림시에 온 지 한 달 정도 됐고 아르바이트가 없을 때마다 가끔 가서 할아버지를 보살펴드리고 있어요. 제가 사건 관련해서 알고 있는 건 이 정도예요. 상황은 대충 알겠습니다. 하지만 직접 식당에 가서 증거를 찾아봐야겠군요. 그 전에 우선 위탁 대리 합의서를 작성해 주세요. 그런데 서리현 씨는 식당 소유자도 경영자도 아니기 때문에 식당을 대표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정에 설 수 없습니다. 그렇구나. 이 사건 맡으실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럼 당신한테 맡기도록 하죠.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찾아오세요. 저기... 아니요! 그게 아니라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제 부모님께서 보내주신 생활비와 이번 달 알바비를 여기에 넣었어요. 할아버지가 저축하신 돈은 다 학생들 후원금으로 나갔을 거예요. 배상금도 물어야 하고 연세도 있으신 데다가 심장병까지 앓고 계셔서 힘드실 거예요. 이렇게 해도 괜찮으실지 모르겠지만 혹시 변호사 비용은 제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조금씩 갚아나가도 괜찮을까요? 걱정 마세요. 우리 변호사 사무소는 전문적인 사법 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조건만 부합하면 변호사 수임료를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말요? 정말 감사드려요. 전에 할아버지가 걱정돼서 조사를 부탁드린 탐정도 한 분 계신데 그분도 돈 걱정은 말라고 하셨어요. 미림시엔 역시 좋은 분들이 많네요. 실례하겠습니다. 네, 식당은 상업지구에 있어요. 여기에서 가까워요. 그깟 메일 하나에 스승님을 배신한 걸 인정하다니. N2X, 전 이해할 수가 없으니 그렇게 알아두시죠. 우리 세 사람이 각자 다른 입장이니 공정함을 위해 새로운 사람과 조사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네, 적합한 사람을 찾게 되면 윤노아에게 심리평가를 부탁할 예정입니다. 절 희연이라고 불러주세요. 할아버지가 살고 계신 집의 1층을 식당으로 개조한 거라 정문이 상업지구 거리 쪽으로 나 있지 않아요. 앞에서 모퉁이를 돌면 바로 나와요. 어때요? 여기 동백꽃들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전부 할아버지께서 할머니를 위해 심으셨대요. 너야? 진짜 너 맞아? 미안해. 뭐 좀 생각 중이었는데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가서 앉았지 뭐야. 맞아. 수도대학 영재반에 합격해서 다음 주에 수도로 가게 됐어. 왜 그렇게 빤히 쳐다봐? 아니야, 생물공학이잖아. 우리 엄마가 아셨다면 분명 기뻐하셨을 거야. 그냥 우리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서. 2년 후엔 꼭 상경해서 날 찾아와야 해. 아니, 부모님 집에 가져다 놓을 거야.
열쇠 받아.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가도 돼. 너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내가 두 분께 부탁한 거야. 몇 년 동안 너희 집에 얹혀 살면서 신세 많이 졌잖아. 난 화내지 마. 내가 말을 잘못했어. 궁금증을 남겨놓는 것도 나쁘지는 않잖아? 진실이 드러나게 되면 이야기도 끝이 날 거야. 대학에 합격한 건 난데 왜 네가 더 기분 좋아 보이지? 그런 거였어? 일찍 좀 말하지. 그럼 내가 양보해줬을 수도. 내가 양보 안 해도 관 아니면 문과에선 네가 1등일 거야. 너랑 같은 반이 될 수 없어서 내가 얼마나 아쉬워했는데. 영상통화로 매일 얼굴 보여준다고 약속하면 타지에서 공부하는 것도 나쁘지만은 않을 것 같아. 여기서 널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 그동안 잘 지냈어? 맞아. 보안 등급이 높은 국가급 프로젝트였거든. 실험 기간 동안 외부랑 연락을 할 수가 없었어. 실험을 끝내자마자 돌아왔는데 내가 그게 아니라 난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날 용서해 줄래? 진짜로? 다시 보게 돼서 좋아? 내가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 당연하지. 이번엔 네 말대로 할 거야. 파트너를 찾아야 하는데. 지민 선배, 저번에 파트너랑 같이 일해보는 건 어떻냐고 제안하셨던 거 혹시 추천하는 사람 있어요? 어떤 사람을 원해? 우리 변호사 사무소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으면 내가 나가서 찾아볼게. 딱히 조건은 없고 권력 앞에서 굴하지 않고 꺾여도 다시 일어나는 잡초 같은 사람이면 돼요. 능력은 저랑 이건 됐고 자질만으로도 충분해요. 성격과 일처리 능력은 저랑 달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와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따라하는 사람은 필요 없어요. 마땅한 사람이 없는 건가? 이게 까다롭지 않은 조건이라고? 백은우, 정신 차려. 너 같은 사람은 우연히 만났으면 만났지 억지로 찾으려고 해도 없다고.
인연은 자연스럽게 만나는 것. 억지로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더라. 그럼 네가 뭐 때문에 놀란 건지는 알겠는데 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탐정이 되는 게 꿈이었어. 그 꿈을 드디어 이뤘다고. 그러면 네가 서리현 씨가 구한 변호사겠구나. 보니까 너도 원하던 미림대학 로스쿨에 붙었나 보네? 맞아요, 저분이에요. 두 분이서 아는 사이신가 봐요? 할아버지 집은 식당 위층이에요. 지금 집에 계실 테니 제가 가서 문을 두드릴게요. 오랫동안 못 봤는데 넌 하나도 안 변했어. 내 눈엔 예전 모습 그대로인걸. 넌 언제나 내가 16살이었을 때 그 모습 그대로야. 아니. 희연아, 수고할 필요 없다고 말했지 않니? 식약처에서 조사가 다 끝난 일인데 더 찾을 게 뭐가 있다고 그러니? 할아버지, 돈을 물어내더라도 그 사람들이 부르는 대로 줄 순 없어요. 제가 모셔온 이 두 분이 저희를 도와주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방 사장님. 강혁이라고 합니다. 전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좋은 분들이 도와주시지 않았더라면 대학교를 다니지 못했을 거예요. 사장님 상황은 서리현 씨에게 들었습니다. 정말 존경스럽고 진심으로 사장님을 돕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 사건을 조사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세요. 다들 들어오세요. 연기를 꽤 잘하는데? 궁금해. 하지만 시간이 오래 지났어도 우리 사이의 믿음은 변하지 않아. 난 널 믿어. 방 사장님, 분말 살충제를 뿌릴 때 실수로 생수에 들어간 게 확실한가요? 분말 살충제는 사장님이 뿌리셨다고 했어요. 연세가 지긋하셔서 눈도 침침한데 손까지 떨리는 바람에 잘못 들어갔대요. 뿌릴 때는 몰랐는데 사건이 발생한 뒤에 자기 실수라고 확신하다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네요. 제가 그랬습니다. 나이가 드니
눈도 침침하고 손도 떨리니 눈 깜짝할 사이에 사건 당일 생수는 식당에 언제 들어왔나요? 생수는 운하산에서 오고 매일 아침 6시쯤에 들어옵니다. 생수를 받고 난 뒤로 가게엔 계속 사람이 있었나요? 6시 30분부터 8시까지는 아무도 없어요. 전체 직원과 재료를 사러 나가고 저번 조씨는 9시나 돼야 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희연아, 날 밤까지 부축해 줄 수 있겠니? 가슴이 좀 불편하구나. 괜찮아요. 지병이라 조금 쉬면 나을 겁니다. 1층 전체가 식당이니 편하게 둘러보세요. 저 컴퓨터는 평소에 장부로 쓰고 있고 비밀번호는 없으니 얼마든지 열어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벌써 2주 전 일이라 식당도 정리가 끝났고 식자재도 모두 버려서 뭔가 찾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직감으로 봤을 때 그는 우리한테 협조할 생각이 없어. 조사를 거절하지 않은 이유도 그저 의심받고 싶지 않았기 때문일 거야. 이것 말고도 분말 살충제도 꺼림칙해. 시장에서 파는 분말 살충제는 대부분 인체에 무해한데 방 사장님은 왜 굳이 유해한 제품을 사서 식당에 살포했을까? 그래, 살포된 분말 살충제랑 식중독을 유발한 직접적인 원인인 생수가 이번 조사의 핵심이야. 단순한 사건이 아닐 겁니다. 방철원을 주의하시고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연락하세요. 여보세요? 무슨 일이죠? 무슨 일 생겼나요? 잘못 걸었나요? 괜찮습니다. 아무 일 없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죠. 변호사 시험 자료는 일부러 사무소에 두고 간 건가요? 무거워서 들고 다니기도 힘들 텐데 잘 생각했네요. 복습 자료는 제가 정리해 드릴 테니 일하면서 시험 걱정은 접어두세요. 아닙니다. 그럼 이만 끊을게요. 방금 전화 네 상사야? 무서워하는 거 보니까 그 사람이 너 괴롭히기라도 하는 거야? 진짜야? 알겠어. 일할 때나 평소에 무슨 문제 생기거나 하면 나한테 연락해. 나도 꽤 대단하거든. 한 번에 4-5포를 타면 규정된 복용량을 훨씬 초과하잖아. 건강 보조식품이라도 이렇게 먹으면 안 돼.
우린 역시 텔레파시가 통해 똑같은 생각을 한다니까? 방 사장님은 왜 헤이슨 가루약을 이렇게 많이 복용하시는 걸까? 하지만 부작용이 나면 오히려 몸에 안 좋을 텐데. 확실히 이상해. 술 진열장 모서리에 뭔가 있는 것 같아. 비슷하긴 한데 성분은 화학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 왜 그렇게 노려봐? 화학 검사에 화학 실험이 필요하진 않아. 이건 내가 개조한 스피드 화학 실험 도구 D형이야. 일반적인 화학 물질은 전부 검출해낼 수 있어. 틀렸어. 난 석사학위까지 받았다고. 그것도 높은 학점으로. 이게 방 사장님이 구입하라고 시킨 분말 살충제일 거야. 편의점 영수증이 남아있네. 구입 시간은 2주 전 월요일이야. 맞아. 사람과 포유동물에 무해한 살충제야. 반려동물을 키우는 집에서 써도 돼. 너 어릴 때 바퀴벌레 진짜 무서워했잖아. 지금도 그래? 정확히 말하면 범인은 문을 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야. 직원이 아닐 수도 있어. 식당 직원은 식당과 공생관계잖아? 사고가 나면 잘릴 테니까. 게다가 고의로 유해물질을 탔다는 게 밝혀지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 사장과 원수지간이 아니라면 직원은 감히 유해물질을 못 타지. 누가 이 문을 열 수 있는지 지문 정보를 찾아보면 바로 알잖아. 손 긁혔어. 수납장 바닥에 종이가 있는 것 같아서 꺼내려고 했거든. 근데 손이 너무 커서 수납장에 꼈어. 유능한 변호사님의 고운 손으로 종이 좀 꺼내주겠니? 손 다치지 않게 조심하고. 구매 시간은 2주 전 목요일.
구매 물품은 다 잡아야. 영수증에 인터넷 뱅킹 결제 계좌 앞에 4자리와 뒤에 4자리가 있어. 이걸로 구입한 사람을 알아볼 수 있겠다. 이 펌프는 평소에 이 생수를 퍼올리는 데 쓰는 거겠지? 여길 봐. 연노란색의 결정체가 있어. 결정이 남은 걸 보니까 물의 용해질 함량이 높은 것 같은데, 엄밀히 말하면 이것도 결국 가능성 중 하나일 뿐이야.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지. 어쨌든 방 사장님이 살충 가루약을 실수로 뿌렸다는 말은 역시 거짓이었어. 이런 거 말이야? 나 같은 프로 탐정이 지문 채취하는 중요한 도구도 안 갖고 다니면 되겠어? 통입구가 좁아. 구식 정수기에 놓거나 전용 펌프를 써야 물이 나오겠어. 분말 살충제를 실수로 타기엔 어렵겠어. 생수통을 깨끗이 닦아놔서 아무것도 안 남았어. 지문도 없네. 상처? 어디? 다 가라앉았나 봐. 네가 말하기 전까지 전혀 몰랐어. 그게... 알겠어. 다음번엔 꼭 조심할게. 너 걱정 안 하게. 본론만 말하자면 1차 검사 결과를 보면 지문과 분말가루 모두 문제가 있어. 희연아, 내 걱정은 하지 말거라. 식당 위생 상태가 좋지 않아 손님에게 피해를 준 건 사실이니 탐정을 불러도 소용없단다. 그래도 이 하레비한테 대학 생활이 어떤지는 들려줘야 한다. 개학은 언제니? 할아버지, 뭔가를 숨기시는 거죠? 숨기더니 희연아, 헤레비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도통 모르겠구나. 방금 잰 심박수랑 혈압이 지난 이틀보다 좋아지셨어요. 아까 아래층에서 일부러 그러신 거죠? 질문에 대답하고 싶지 않으셔서 일부러 불편한 척 하신 거죠?
희연아, 난 도대체 뭘 숨기시는 거예요? 이건 식당에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요. 나도 어쩔 수가 없단다. 말하자면 얘기가 길어. 물증을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보면 사건의 진상을 파악할 만한 절대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지만 연관지어 생각해 본다면 의문점을 발견할 수 있을 거야. 맞아. 정수기에 있던 가루약은 인체에 해로운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게 분명해. 찾아보니 인터넷에 나온 다자바의 주요 성분과도 일치하더라고. 정수기를 분해했더니 필터에 다량의 가루 찌꺼기가 남아있었어. 이건 약물의 농도가 높기 때문에 정수기 물 나오는 곳에서 가루약 결정이 발견됐다는 점도 설명이 가능해. 손님들이 병원에 입원한 이유가 오염된 생수를 먹었기 때문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을까? 그럼 이번 사건은 평범한 식중독 사건이 아니라는 말이네? 정수기 표면이랑 내부 필터 주변의 지문을 확인해봤는데 도어락에 입력된 정보랑 일치하는 지문 4개가 나왔어. 가장 오래된 건 10년 전의 기록이야. 도어락을 처음 설치했을 때 등록한 것 같으니까 방 사장님 지문인 것 같아. 그리고 3년 전이랑 1년 전에 등록된 지문이야. 서리현 씨가 알려준 종업원 정보로 볼 때 이건 종업원의 지문인 것 같아. 마지막 지문은 6년 전에 등록된 건데 누구 지문인지는 나도 모르겠어. 그건 아닌 것 같아. 도어락 시스템에 퇴직한 직원들의 지문이 삭제된 기록이 있었거든. 근데 다른 증거에서 나온 지문이랑 도어락의 4번째 지문이랑 일치했어. 어떤 증거인지 맞춰봐. 맞아. 그리고 정수기 내부 필터 근처에서도 이 지문이 발견됐어. 내 생각엔 지금 우리가 얻은 증거로는 방 사장님께 여쭤봐도 소용없을 것 같아. 아마도? 이런 생수통의 세척 작업은 보통 공급업체가 생수통을 회수한 다음에 이루어져. 하지만 식당에 남아있던 사건 당일의 생수통은 말끔히 씻겨져 있었잖아. 남은 물부터 지문까지 전부 다 씻겨나갔어. 또 술 진열대 가장자리에서 발견됐던 가루약도 검사 결과 무독성 버그킬러였지만 그것도 없어졌어. 식중독 사건이 발생한 식당에서 사장의 동의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직원이 몇이나 될까? 게다가 난 아무리 생각해도
방 사장님이 독극물을 뿌린 사람을 알고서 직접 하신 것 같단 말이야. 희연아, 내 약 어디에 두었니? 할아버지, 움직이지 마세요.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스스로 말하기를 원치는 않으시지만 또 우리가 조사하는 걸 막지도 않으시니 우리가 진실을 찾아내봐야지. 그리고 범인은 이 식당과 이해관계로 얽혀있어. 장부 같은 경영정보에 관련 단서들이 남아있을 수도 있을 거야. 다시 한번 1층을 찾아보자. 그래도 찾을 수 없다면 방 사장님께 물어보는 수밖에. 맛집 투어. 설마 내가 조사하는 다른 사건이랑 관련이 있는 건가? 맛집 투어는 화인 캐피털의 투자를 받고 지금 상장을 준비 중이야. 혹시 들어본 적 있어? 맞아. 그 금융기관 중 한 곳에서 나한테 맛집 투어에 대한 신용과 배경 조사를 의뢰했어. 조사해보니 맛집 투어에서 가짜 데이터를 만들어 조작한다는 걸 알아냈어. 그리고 지금은 편법으로 부당 이득을 취한 게 아닌가 의심하고 있어. 나도 아직 잘 모르겠어. 근데 이번 사건이랑 잘만 접목해보면 앞으로 어떻게 조사해야 할지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리뷰 어플 시장엔 경쟁자가 많아서 맛집 투어가 정상 경영을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상장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야. 하지만 플랫폼에 속해 있는 식당에서 영업사고가 난다면 맛집 투어가 가지고 있는 고가의 홍보 서비스를 찾게 되겠지. 이건 내가 2가지 의뢰를 취합해서 생각해본 것뿐이야. 아직 증거는 없어. 그럼 설마 내가 연예인들 사생활이나 간통 같은 거 조사할 줄 알았어? 이거 실망인걸? 서리언 씨가 날 찾아왔을 때 방 사장님 집안 사정을 이야기해줬어. 근데 그때 아들이 있다는 말은 없었는데. 낯이 있다고? 최근에 본 적 있는 사람이야? 사진에 2028년 3월이라고 적혀 있어. 작년에 찍은 사진인가 보네. 방 사장님 연세의 아들이 있다면 노바다보다 나이가 더 많아야 해.
방 사장님과 이렇게 바짝 붙어 있는 걸 보니 사모님일 거야. 사진 속의 방 사장님은 쾌활해 보이는데 지금은 낚시라고 하니까 생각난다. 너 해산물 좋아했는데 지금도 그래? 살 좀 찌면 어때? 넌 너무 말랐어. 이 손으로 쓴 평가 글마다 성의가 넘치네. 방 사장님 요리 솜씨가 진짜 좋나 봐. 원가에 손으로 쓴 할인가가 표시되어 있어. 그리고 노바다의 명함도 붙어 있고. 맛집 투어에서 방 사장님에게 홍보 서비스를 판매하려 했었네. 저 CCTV는 망가진 것 같아. 해체해봐야겠어. 걱정 마. 나 날쌔잖아. 보니까 딱딱한 걸로 쳐서 깨진 것 같아. CCTV는 뭔가 딱딱한 물건으로 쳤을 거야. 스프링이 고장났는지 메모리 카드가 안 나오네. 하지만 조금만 손보면 메모리 카드를 꺼낼 수 있을 것 같아. 와이파이 증폭기가 고장났어. CCTV를 인터넷에 연결할 수가 없네. 맛집 투어에서 악플을 쏟아내는데도 회원료를 계속 내고 있다고? 노바다의 계좌번호도 볼 수 있어? 그렇다면 노바다가 유력한 용의자네? 노바다가 사건 발생 전에 여기 온 게 CCTV에 찍혔다면? 그럼 혐의를 벗어나기 어려울 텐데.
내 짧은 식견으로 봤을 땐 이거 내가 고칠 수 있을 것 같아. 공구는 탐정의 필수품이지? 실력 한번 뽐내볼까? 수리할 필요 없어요. 그 CCTV 제가 망가뜨린 거니까. 방 사장님, 사장님은 누군가가 독극물을 투여해서 이 사건이 벌어졌다는 걸 진작 알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노바다라는 것도요. 할아버지, 그게 언제적 일인데 아직도 그 배은망덕한 자식을 감싸시는 거예요? 옛날에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거 아니라고 하더니 틀린 말 하나 없네. 할아버지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배은망덕한 놈! 서리언 씨, 방 사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어떻게 그걸... 그래요. 나와 아내 사이에 유일한 아들이에요. 27년 전, 갓 20살이 되던 해, 꿈에 그리던 미림대학에 합격했다며 여행을 간다고 야단이었죠. 기뻤던 그때 고속버스 사고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나와 아내가 가난한 학생들을 지원하게 된 것도 다 아들 때문이에요.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을 보면 대학에 그리 가고 싶어 하던 아들 같았거든요. 그런데도 아내는 충격에 병이 들었어요. 결국 아들이 세상을 떠나고 2년 뒤 날 홀로 두고 가버렸죠. 아내는 요리하는 걸 좋아해서 레시피 한 권을 남기고 갔어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아내의 레시피를 맛보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 난 직장도 그만두고 이 식당을 오픈했죠. 바다는 원래 우리 가게에서 아르바이트 하던 학생이었어요. 아르바이트 하면서 독학으로 대학교에 가고 싶어 했죠. 아들과 너무 닮아서 매일 밤 퇴근 후에도 부엌에서 늦게까지 책 읽는 그 아이를 보고 힘들게 살지 않도록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 아이는 말이죠. 정말이지 다른 학생들에게 후원하는 것과 다른 느낌이었어요. 그때의 노바다는 정직하게 노력하는 올바른 청년이었던 것 같네요. 당연하죠. 바다가 독극물을 넣는 이상한 짓을 한 건 다 그 악덕 회사가 협박해서 벌인 일일 거예요. 작년에 바다가 그 회사에 입사했을 때 말해줬어요. 할아버지,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진짜 잘리게 생겼어요. 얘야, 왜 그러는 거니? 어서 일어나 보렴. 도대체 누가 때린 거야? 응? 경찰에 신고해야겠다. 안 돼요. 경찰에 신고할 필요 없어요. 제가 그런 거예요. 네가 너를 때렸다고? 네가 왜?
회사 실적을 달성할 수 없었어요. 이번 달은 1억 원이나 부족해서 회사 사람들 앞에서 따기 100대를 때려야 했어요. 회사 말이 치욕스러운 걸 알아야 용감해질 수 있대요. 세게 때리지 않으면 월급을 깎아버려요. 잘못을 알지 못하면 바뀔 수 없다. 나아지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라면서 말이에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너희 회사가 하는 건 불법이야. 어서 가서 사표 내고 오렴. 우리 고소하자. 할아버지, 제가 어떻게 일을 그만둬요? 요즘 취업난으로 얼마나 힘든지 모르시죠? 대학도 어렵게 졸업했는데 이제 몸으로 하는 고된 일은 그만하고 싶어요. 이전 회사도 얼마 못 가 관뒀는데 또 그만두면 더는 와달라는 회사가 없을 거예요. 그 지긋지긋한 시골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도시에 있고 싶어요. 바다가 가난을 무서워하고 출세하고 싶어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후로는 그저 힘 닿는 대로 도와줄 생각만 했어요. 그 아이는 한 달에 40만 원짜리 맛집 투어 회원이 되어달라고 했어요. 저는 동의했고 전적으로 도와줬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노바다는 계속해서 프리미엄 회원 같은 각종 유료 서비스를 판매하려 했을 거예요. 맞아요. 사실 프리미엄 회원은 한 달에 400만 원이나 하고 광고는 더 비싸서 사줄 수가 없었어요. 바다는 제 거절로 영업 실적에 부담을 느꼈고 이때부터 나쁜 길로 들어서더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돼버렸어요. 이건 다 맛집 투어 때문이에요. 나쁜 리뷰들로 도배하고 고용한 사람들로 소란을 피우는 게 그들의 상투적 수법이에요. 옆에 있던 식당도 당하는 걸 봤어요. 그러기엔 증거가 없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맛집 투어를 많이 사용하기도 해서 저는 그저 바다가 나쁜 길로 빠지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식약처 사람들이 가고 나서야 이 일이 바다가 꾸민 짓이라는 걸 알았죠. 하지만 그래서 노바다를 보호하기 위해 생수통도 씻고 식당에 남아있는 무독성 약물도 청소하고 CCTV까지 망가뜨리신 거죠? 근데 왜 범인이 노바다라고 확신하시는 거예요? 전 할아버지, 이번 일을 그냥 넘기시면 식중독 일으킨 식당으로 낙인 찍혀서 식당 문 닫으셔야 할 수도 있다고요. 그럼 할머니가 남기신 레시피로 만든 요리는 아무도 못 먹게 될 거예요. 나도 그 일에 대해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지만 바다를 감옥에 가두고 싶진 않아. 아직 젊은데 한순간의 실수로 감옥살이를 하게 된다면 평생을 어떻게 살라고. 하지만 방 사장님, 노바다의 마음을 고쳐먹게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맛집 투어가 법적 제재를 받도록 하는 게 아닐까요? 노바다의 독극물 투여 사건은 맛집 투어의 경영 비리를 밝힐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예요. 노바다가 입증만 해준다면. 저도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지만 그 회사한테 우리는 상대도 안 될 거예요. 아가씨는 사실 변호사였군요. 진작 눈치는 챘어요. 내가 변호사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희연이가 말해서 신분을 숨기신 거겠지요. 사실 변호사를 싫어하지는 않아요. 다만 변호사가 바다의 꼬투리를 잡을까 두려웠어요. 이미 다 지워놔서 아무것도 못 찾아낼 거라고 생각했어요. 희연이를 단념시키거나
제가 돈을 덜 물어줘도 된다면 그것도 좋은 거겠죠. 제가 두 분의 능력과 희연이의 고집을 과소평가했어요. 방금 위층에서 희연이에게 이 일에 관해 설명해 주었어요. 희연이도 저를 계속 설득했고요. 두 분이 저를 위해준다는 건 알지만 차마 바다를,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러니 돌아가 주세요. 영감님, 변호사 찾아서 뭐라도 해보시려고? 그런데 어쩌나 상대편은 최고로 좋은 바델 변호사 사무소로 구했다던데. 이기지도 못할 게임 하지 마시고 차라리 그 돈 아껴서 나한테 홍보 서비스나 구매해보는 게 어때요? 할아버지 보셨죠? 저 인간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요. 괜찮을 거야. 바다야, 왜 회사를 그만두지 않는 거야? 네가 한 짓이 범법행위라는 걸 정말 모르는 거니? 범법? 내가 무슨 법을 어겼다고 그러실까? 증거 있어요? 영감님, 제주도 좋아? 잔소리만 할 줄 아는 줄 알았더니 이젠 가짜 증거도 만들 줄 아세요? 겉으론 날 위하는 척 사람 좋은 얼굴을 하고서는 나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시네? 정말 위선적이야. 노바다, 무슨 근거로 할아버지가 위선적이라고 하는 거야? 할아버지는 당신한테 미안할 짓 한 적 없어! 헛소리 마! 나한테 당연히 미안해해야지! 내가 아들을 닮았다는 이유로 나를 미림시에 남아있게 하려고 대학 입시를 부추긴 거 아니야? 타지 사람이 미림시에서 살아남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냐고! 집 사서 정착하면 된다고 누가 그래? 이 치열한 대도시에서 집세 내고 밥값 버는 게 얼마나 사람 피말리는 일인 줄 알기나 해? 나한테 이런 부담을 강요한 건 영감이니까 당연히 영감이 책임져야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아빠가 돼서 아들 사업 후원 좀 해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너 진짜 어이가 없네. 내가 우리 회사 서비스를 사라고 한 건 다 서로 좋자고 한 거였어요. 영감은 사업 확장되고 나는 실적 달성하고 서로 이득인데 왜 안 하겠다는 거야? 그놈의 명예가 뭔지 돈만 생기면 가난한 학생들 후원한다고 하는데 지금도 봐, 사고 났다고 하는데 도움받은 애들 중에 누구 하나 도와주러 온 사람 있어? 대학 가야 하는 서리연 빼고 다들 달아나 버린 거지. 이게 바로 위선에 대한 업보지 뭐겠어? 어떻게 우리 회사 서비스 사는 게 나을 것 같지 않아요? 영감님이 이것만 사주시면 나도 이번 달 실적표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손 놔! 노바다 씨, 증거인멸은 꿈도 꾸지 마시죠. 만약에 당신이 회사에서 협박당해 이런 일을 꾸몄다면 이를 증언해줄 시에 형을 조금 줄일 수 있어요. 당신들! 우리 뒤에는 화인그룹이 있어.
너희가 감히 건드리지도 못할 화인 그룹! 알아들었으면 빨리 손 놔! 바다를 놔주세요. 그리고 저를 도와 법정에 서주세요. 저는 저런 놈 따위 후원한 적 없는 셈 칠 테니까. 영감이 어떻게 나한테! 뒷일이 두렵다면 다시는 방 사장님을 괴롭히지 않는 게 좋을 거야. 괜찮아요. 의뢰 협의서 가져와 봐요. 서명할게요. 젊은이 말이 옳았어요. 그 악덕 회사에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야말로 바다를 정신 차리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저는 그 회사의 뒷배를 늘 걱정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보니 나이만 먹었지 이 아가씨보다도 용기가 없었네요. 맞아요. 얘는 제가 본 변호사 중에서 가장 정직한 변호사예요. 반드시 소송에서 이기실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렇게 날 계속 쳐다보는 거야? 나도 그래. 널 못 본 동안 사실 항상 네 걱정뿐이었어. 너한테 지난 몇 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들려주고 싶었는데 막상 널 만나니까 잘 지내는 것 같아서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네. 3일 내내 해도 안 끝날걸? 변호사님께서 시간이 되시려나 모르겠네? 그게 저번 주에 왔는데 알았어. 사실 돌아온 지는 좀 됐는데 그동안 급한 의뢰가 있어서 널 보러 올 시간이 없었어. 그 손짓은 뭐야? 내 키를 재고 있는 거야? 우리가 떨어질 때쯤 키가 160cm였으니까 당연히 커야지. 지금은 180cm 정도 돼. 어때요, 변호사님? 만족하시나요? 당연하지. 누가 준 건데. 좀 탔지? 그치? 너무 하얗면 샌님 같잖아. 내가 예전부터 구릿빛 피부가 되고 싶어 한 거 너도 알지? 내 말 좀 받아주면 어디 덧나? 너무 팩폭하지 말라고. 자, 거의 다 왔어. 바로 앞이 내 사무소야. 절대 실망 안 할 거야. 어떤 이상한 탐정들 때문에 사설 탐정이 파파라치랑 비슷하다는 오해를 받잖아. 의뢰인들이 찾아오면 아는 사람과 마주칠까봐 난처해 하더라고. 그래서 은폐할 겸 그냥 골동품점을 차려버렸어. 덕분에 친구 사귀기도 훨씬 편해졌고.
자, 탐정사무소는 2층이야. 어때? 내 골동품 좀 훌륭하지? 아직 오래된 건 아니지만 지난 세기 것들도 독특한 시대적 여운이 담겨 있다니까. 모은다기보다 어떤 건 내가 갖기도 하고 어떤 건 알맞은 주인을 찾아주기도 해. 이곳에 있는 물건들은 모두 자기만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 각자 다른 결말로 흘러가는 게 당연한 이치지. (10분만) 기다려줘. 그 안에 메모리 카드 꺼낼 수 있을 거야. 못 믿겠으면 시간 재봐. 쥐꾸긴 아직 공부도 안 꺼냈다고. 아버님, 어머님은 잘 계시지? 돌아온 후로 아직 인사도 못 드렸네. 기밀 실험? 그렇다면 잘 됐네. 다음에 연락할 기회가 생기면 내가 드디어 미림시에 돌아왔다고 말씀드려. 네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내가 잘 돌봐줄 거라고. 흑역사 얘기는 하지 말자. 자, CCTV 다 고쳤어. 얼마나 걸렸는지 볼까? 말한 건 지킨다고. 방 사장님 진술에 따르면 노바다의 범행 시간은 금요일 아침 6시 30분에서 8시 사이일 텐데 그 시간에 가게엔 아무도 없어. 방 사장님은 사고 감정을 받고 나서 맛집 투어의 상습적인 행포와 노바다의 실적 압박을 떠올리고 의심을 품게 됐을 거야. 게다가 노바다의 구체적인 범행 수법을 잘 모르셨으니까 그냥 물통에 독극물을 뿌리는 게 이렇게 많은 단서를 남겼을 줄을 모르셨을 거야. 내가 도와줄게. 그럴 필요 없어. 조금 있다가 검사 결과마다 내가 정식 규격 보고서에 맞게 출력하고 서명해줄게. 아마 효력은 같을 거야. 난 평범한 탐정이 아니거든. 재판에서 어떤 전략을 쓸 생각이야? 맛집 투어 위주로 아니면 노바다 위주로? 괜찮네.
그럼 노바다의 범행 동기는 어떻게 증명하려고? 맞아. 방 사장님이라면 평점 어플에서 평점을 낮게 받든 말든 전혀 신경을 안 썼을 테니까. 식당에서 안 좋은 사고가 발생해야만 홍보 마케팅을 판매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거야. 이제 노바다가 범행을 저지를 기회가 있었냐 없었냐가 중요해. 예를 들면 시간적 여유라든지. CCTV에는 노바다가 온 것만 찍혔지 그가 다자바를 들고 왔다는 건 찍히지 않았어. 그가 범행 도구를 가지고 있었다는 걸 증명할 다른 증거가 필요해. 게다가 노바다는 자기가 먼저 나서서 우리에게 허점을 드러냈어. 지문은 우리가 추측한 내용이긴 하지만 노바다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판사에게 대조를 요청할 수도 있어. 식당 정수기에서 영수증과 일치하는 지문과 다자바 성분을 발견했잖아. 사고 감정 보고서에서도 식중독을 일으킨 성분이 다자바 성분과 일치한다고 나와 있어. 비록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이번 사건이 위험물질 투여 사건이라는 걸 밝히기엔 충분해. 좋아. 정신없었더니 피곤하지? 같이 밥 먹으러 갈래? 잠깐. 내가 변호사 사무소까지 데려다 줄게. 네가 이렇게 가버리면 마음이 안 놓인단 말이야. 왜 그래요? 사건 조사는 잘 끝났어요? 맞아요. 사건이 화인과 관련 있나요? 그래서요. 화인이 당신을 위협했나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잘했네요. 역시
우리 테미스 사람다워요. 화인 자본이 정식으로 투자한 것도 아니고 투자했다고 해도 무서워할 거 없어요. 만약에 화인이 그런 회사 때문에 우리 변호사 사무소와 협력을 끊겠다 하면 우리도 끊죠 뭐. 만약 화인그룹 회장 유원이 혹은 후계자 유신우가 이 일로 당신을 귀찮게 한다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당신을 도와 화인을 박살낼 테니까. 왜 웃어요? 할아버지가 주방 은밀한 곳에 CCTV가 있다고 했어요. 노바다가 설치하자고 해서 다셨대요. 직원이 게으름을 피우나 감시하려고 설치한 건데 할아버지는 이 증거를 안 쓰고 싶어 하세요. 할아버지가 직접 노바다를 감옥에 보내는 게 되잖아요. 마음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노아, 나야. 조사팀에 영입하고 싶은 사람을 찾았어. 절차에 따라 네가 심리평가를 진행해줘. 이 일 이야기만 하자고. 사적인 건 묻지 마. 알겠어. 곧 만날 자리를 주선할게. 정식당 식중독 사건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원고 측 사건에 대해 모두 진술해 주세요. 전 바델 변호사 사무소 차은재입니다. 전 장강우 씨 등 6명을 대표하여 정식당을 기소합니다. 지난 3일 금요일 장강우 씨 등 6명의 손님은 정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식당의 관리 소홀로 어묵탕에 사용된 물에 살충제가 들어가 있어 제 의뢰인들은 복통과 설사 증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번 사고로 제 의뢰인들은 신체적인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식욕을 완전히 잃었으며 매일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제 의뢰인들은 정식당을 상대로 피해자 전원에게 각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요청합니다. 피고 측 이의 있나요? 위자료를 못 내겠다고요? 변호인을 앞세워 헛소리를 하는군요. 식중독 사건은 식약처의 사고 감정 보고서를 근거로 합니다. 피고 측 변호인, 노바다는 현재 이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주장에 따른 증거를 제출하세요. 인정합니다. 노바다 씨는 증인으로 나와주세요. 그 늙은이가 미쳤나 보네요. 날 물고 늘어지다니. 증인의 말투가 험하긴 하지만
피고 측 변호인이 논점을 흐리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건 방철원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몰래 유해한 살충제를 구입하고 말하지 않았을 수도 있죠. 그건 당신 억측이야. 영수증에는 일부 계좌만 나와 있고 그건 내 계좌가 아니야. 내가 샀다고 해도 그게 독을 탔다는 증거는 아니죠. 임대한 집에서 바퀴벌레가 나와서 산 거예요. 그 늙은이 만나러 갔다가 흘렸나 봐요. 당연히 사건 발생 후죠. 우리 맛집 투어는 맞춤형 홍보 서비스를 제공해요. 난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방 씨를 만나러 갔어요. 그런데 그 구두쇠는 돈 때문에 식당 평판은 안중에도 없더라고요. 맞습니다. 재판장님, 제 의뢰인들은 방철원에게 부재소 합의까지 제안했으나 피고는 위자료 지급을 극구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난 그 노친네한테 고급 회원 가입을 권유하러 갔어요. 식당이 없길래 좀 기다린 것뿐이에요. 근데 오래 기다려야 할 것 같아서 그냥 왔죠. 재판장님, 증인의 설명은 합리적입니다. 증인은 성실한 영업팀장일 뿐입니다. 매일 실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난 목이 말라서 펌프에서 생수를 좀... 그건... 펌프에서 물이 너무 안 나오길래 해체하여 점검한 것뿐입니다. 난 그럴 이유가 없다고! 내가 왜 식당에 그런 걸 살포하겠어! 미림시에 왔을 때 난 고등학교를 중퇴한 알바생이었어요. 방 사장님이 검정고시를 보라고 응원해주신 덕분에 대학에 진학해 운명을 바꿨죠. 사장님께 늘 감사했어요. 맛집 투어에 입사한 후에도 식당 경영을 도왔고요. 그분을 해칠 이유가 없다고요. 피고 측 변호인, 언행에 주의해주세요. 증인의 혐의에 대해 반박할 증거가 있습니까? 재판장님, 피고 측 변호인이 준비한 게 다 떨어졌나 봅니다.
실적을 올리려고 독을 탔다니 인정 못합니다. 녹음으로 증인과 방철원의 관계가 안 좋다는 게 입증되는군요. 그렇다고 증인의 범행이 입증되는 건 아닙니다. 피고 측 변호인, 펌프에 증인의 지문이 있다고 했죠? 증인의 지문만 있었나요? 그렇다고 해도 직원이 고의로 펌프를 해체하여 유해 물질을 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도구를 써서 분말 살충제를 필터 안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내부에 지문이 남지 않겠죠. 그렇다면 식당이 져야 할 책임은 더욱 커집니다. 피고 측 변호인, 본인 발등을 스스로 찍은 것 같군요. 피고 측 변호인, 증인의 혐의가 크지만 여전히 범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합니다. 상의할 필요 없습니다, 변호사님. 영상을 제출하시죠. 변호사님, 나 때문에 마음 약해지지 마세요. 바다는 더 이상 그때의 그 아이가 아닙니다. 그는 그 악독 기업에 당했어요. 내 아들 같던 모습은 다 사라졌죠. 재판장님, 방철원은 법정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정숙하세요. 방청객은 재판 과정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말도 안 돼. 그 CCTV라니. 증인, 해명하시겠습니까? 전 아닙니다. 재판장님, 제가 원해서 한 짓이 아닙니다.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회사에서 압박이 심했어요. 동료들 실적도 다 이렇게 올린 겁니다. 저만 처벌을 받는 건 억울합니다. 다른 동료들도 같이 잡아주세요. 증인, 유해 물질을 탄 범행을 인정하는 겁니까? 본 법정은 선고합니다. 원고 장강호 등 6명은 정식당의 잘못으로 식중독에 걸렸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문을 통해 사건의 성질에 중대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본 법정에서는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합니다. 피고의 위자료 지급 여부는 본 사건의 형사재판이 종료된 후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청원경찰, 노바다를 수사기관으로 이송시키세요. 방철원!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다 내 탓이다. 그때 널 집에 가두고 회사에 못 가게 했다면 이렇게 되지를 않았을 텐데. 뭐야, 백은호에게 진 것도 모자라
테미스의 주니어 변호사한테도 지다니 말도 안 돼. 재판을 배정합니다. 무슨 생각해요? 재판 당일 왜 녹화 영상을 먼저 제출하지 않았죠? 의뢰인은 감정에 좌우될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변호사가 그러면 안 됩니다. 언제나 이성적으로 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선택지를 도출해야 합니다. 그게 변호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마음이 약해져서 결국 방 사장님이 직접 법정에 나가 증거 제출을 요청했어요. 방 사장님은 더 큰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됐습니다. 일선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되는 변호사들은 흔히 그래요. 이성이 부족하지만 아니에요. 헤이슨 가루약이 이번 사건과도 관련이 있습니까? 방 사장님이 복용하나요? 방 사장님 정신 상태는 어떤가요? 그렇군요. 윤노아라는 심리학자에게 보내야 할 서류가 있어요. 내가 지금 가기 곤란한데 대신 다녀와 줄 수 있나요? 주소는 서류 봉투에 적혀 있어요. 윤노아와는 비즈니스 관계일 뿐 개인적인 교류는 없습니다. 그러니 그와 대화할 때 주의해 주세요. 그래요. 그럼 수고 좀 해줘요. 가는 길 조심하고요. 말해봐요. 투자 결정할 때는 시원시원하더니 지금은 왜 말이 없죠? 본부장님, 저희도 맛집 투어의 실적이 식당들을 쥐어짜내 올린 걸 몰랐습니다. 그들이 쥐도새도 모르게 자취를 감춰서 소문은 들었지만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화인에서 투자한 빅데이터 센터는 장식품입니까? 매년 수백억을 투자하는데 그 정도도 처리할 능력도 없어요? 아닙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내가 당신들한테 법정에서 소송하라고 했나요? 당신들은 기업의 명성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조사를 전혀 중시하지 않는군요. 맛집 투어에서 식당들을 쥐어짜며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해도 허위로 악플을 달았다는 것만으로도 나와 화인은 절대 투자하지 않았을 겁니다. 명심해요. 내가 화인그룹을 이끄는 동안에는 더러운 돈을 받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돌아가서 관계자에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관계자에게 책임을 묻겠다고요? 됐고,
당신이나 책임져요. 화인 캐피탈은 내 어머니가 남기신 유산이에요. 당신 덕분에 그곳 기강이 무너졌군요. 그 맛집 투어 대표가 당신 친척이란 소리를 들었어요. 유 본부장님. 그래도 회사에 오래 근무한 사람이니 법적 책임은 묻지 않겠습니다. 나가봐요. 이제 화인그룹에 발붙일 생각 따윈 안 했으면 좋겠군요.